안녕하세요. 무역 적자가 장기화되고 있는데 이런 와중에 한국과 미국의 기준금리 격차가 1.75% 이상 벌어진 건 외환위기 이후 처음이다. 1997년 IMF 이후 처음이다라는 얘기가 어떤 의미인지 이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볼까 합니다. 우리가 잘 알고 있다시피 한국보다 미국이 경제력이 훨씬 더 위에 있는 선진국입니다. 그리고 아무래도 전 세계적인 자금의 흐름은 어떻습니까? 미국의 금리가 낮고 한국이 더 높은 게 일반적이죠. 왜냐? 한국은 미국보다 투자처로서는 우선순위가 밀리기 때문입니다. 그런데 되려 지금 한국이 미국보다 기준금리가 더 낮은 상태입니다. 왜겠습니까? 한국의 경제 상태가 매우 좋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은행이 기준금리를 미국보다 1.75%나 낮은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는 겁니다. 그러면 어떻게 되겠습니까? 해외 투자자 입장에서는 한국에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? 미국에 투자하는 게 낫겠습니까? 당연히 미국에 투자하는 게 더 낫죠. 미국에 투자하면 더 높은 금리를 쳐주는데 왜 한국에 돈을 두겠냐라는 거죠. 뭐 예를 들어서 한미금리 역전차가 일시적으로 발생해도 미국보다 한국의 경제 성장률이 더 높거나 여러가지 호재가 많으면 투자 자금이 미국이 아니라 한국에 머무를 수도 있죠. 그런데 지금은요. 미국보다 대려 한국의 상황이 많이 안 좋은 상황입니다. 한국이 어떻습니까? 대중무역 적자가 너무 심하죠. 게다가 지금 한국과 미국산에 뭐 정치적인 이슈도 계속 나오고 있고 중국에서는 한국을 길들이기 하려고 엄청나게 압박을 심하게 주고 있는 상황입니다. 오늘 뭐 뉴스만 보더라도 중국 관련해서 시끄럽죠. 근데 한국이 중국 없이 살 수 있냐고요. 중국은 한국 바로 옆에 있는 나라로서 한국에 있는 많은 상품들을 수입해가는 한국 입장에서는 이익을 갖다주는 아주 유용한 나라였습니다. 그렇기 때문에 IMF 이후에 박근혜 대통령, 이명박 대통령, 뭐 누구 알 것 없이 문재인 마찬가지 중국에게 공을 많이 들였었습니다. 그랬던 게 지나온 모습인데 최근에 와서는 윤석열 대통령이 중국에 너무 거침없이 얘기하죠. 의도적으로 도발하기 위함이면 괜찮을 수 있는데 너무 좀 아무 생각 없이 막말로 지금 계속 해대다 보니 그러한 부분들이 어떻게 보면 한국의 경제에 매우 악영향을 미치는 것 같아 우려스러운 거죠. 이미 지금 한국에 있는 많은 기업들이 중국 관련해가지고 제대로 된 투자 할 수 있겠습니까? 못하죠. 언제 어떻게 뒤집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불안에 떨어야 되는 게 지금 상황이다라는 겁니다. 앞으로 점점 더 한국의 경제 상황은 어떻게 된다? 악화된다. 많이 안 좋아진다. 심각해진다라고 보면 거의 맞을 것 같습니다. 그러면 우리 개인들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? 각자 도생해야죠. 먹고 살 궁리해야 됩니다. 어떻게 살아야 되지? 어떻게 지내야 되지? 또 고민할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. 그게 앞으로 우리한테 놓여져 있는 상황입니다. 숙제입니다. 어떻게 살아야겠습니까? 개개인들, 직장인들. 뭐 먹고 살지에 대한 고민 계속하지 않습니까? 저도 이제 50대 초반에 이제 카카오 메이커스에 있는 이제 친분이 있는 이제 분과 뭐 어떻게 하다 보니까 말을 좀 섞게 됐는데 어떻게 됐냐? 이제 걱정이라는 거죠. 건강이 허락할까 걱정. 그리고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까 걱정. 뭐 부모님들 부양하고 이러는데 부모님들이 이제 아버지께서 많이 아프셔가지고 이제 언제 돌아가셔도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정도까지 이제 상황이 온 거예요. 그에 대한 부담. 뭐 그리고 이제 모친께서 그 아버지 병수발을 이렇게 들고 있는데 그것도 사람 할 짓이 아니라는 거죠. 오래오래 살아 계셨으면 좋겠는데 아프면서 살아있는 게 참 남아있는 다른 가족에게 되게 힘들고 어렵게 이렇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도 있고 참 이래저래 어떤가 싶은 거죠. 참 많은 생각들이 들었습니다. 저 또한 마찬가지죠. 저 또한 이제 앞으로 뭐 먹고 살아야 될까? 그런 고민이 안 들 수 없다라는 거죠. 당연한 얘기죠. 당연한 얘기입니다. 앞으로 점점 더 많이 우려스럽고 많이 걱정스럽고 많이 두려운 현실들이 점점 다가오고 있는 것 같아서 어떻게 지내야 될까?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? 라는 생각을 더 많이 하게 됩니다. 아무쪼록 바짝 엎드려서 정말 조심조심하고 두려워하고 겁내고 바짝 엎드려야 되는데 이게 참 나이가 들어가지고 머리가 굵어져가지고 쉽지 않더라는 겁니다. 나이가 들어서 50대인데 뭐 중국, 영국, 뭐 미국 주재원 갔다 오고
엄청난 뛰어난 능력을 가지고 있지만 직장에 다시 들어가기가 어려운 선배들이 참 많죠. 왜 그러겠습니까? 머리가 굵어져서 회사에서 데려와서 다시 가르쳐가며 쓰기에는 참 쉽지 않다라고 여기는 거죠. 참 씁쓸한 현실입니다. 나이가 들어서 이제 내몰리는 직장인들이 많은 이 불편한 현실을 저도 다른 이들도 수긍할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. 앞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삶,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그런 여러 가지들, 이런 것들이 복잡다단하다라는 거. 확실한 건 외환위기 이후에 한미금리 격차가 최대다. 이건 무슨 얘기냐? IMF가 다시 오고 있다. 이렇게 보는 게 거의 맞다라는 겁니다. 미국 연준은 미국 연준대로 물가가 목표가 2%죠. 근데 지금 2%보다 훨씬 높은 상태죠. 결국 뭡니까? 금리를 계속 올린다라는 겁니다. 미 연준이 2023년 하반기에 금리를 2번 더 올린답니다. 현재 5.25인데 5.75까지 올린다는 얘기입니다. 그렇게 되면 한국은 무려 2.25%의 금리 격차가 벌어질 수 있다는 겁니다. 매우 우려스러운, 매우 염려스러운 상황이 벌어진다라고 보면 맞습니다. 그렇게 되면 한국은 어떻게 됩니까? 어떤 상황을 겪겠습니까? 심상치 않죠. 많이 우려스럽죠. 점점 더 두려워져야 되는 게 정상입니다. 지금 코픽스 또 올라가지고 변동금리 하단하고 상단하고 또 올라갔다라고 하죠. 이게 끝일까요? 시작이다라고 말씀드립니다. 점점 더 시간 간격을 두고 계속 올라갈 겁니다.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?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거죠. 심상치 않은 거죠. 이게 뭔가 싶은 거죠.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? 어떻게 지내야 되겠습니까? 누가 뭐라 그래도 정신 바짝 차리고 한 걸음 두 걸음 앞으로 나가야 되는데 녹록지 않더라는 겁니다. 걱정스럽습니다. 무섭습니다. 점점 더 삶을 채워나가야 되고 챙겨나가야 되는데 이게 우리 뜻대로 잘 안 흘러갈 수 있다라고 생각해야 됩니다. 한국은행 어떻습니까? 실제로는 한국은행은 3.75, 4.0 아니 5% 이상을 올려도 시원찮은 판인 건데 지금 어떻습니까? 못 올리고 있는 상황이죠. 큰일입니다. 큰일입니다. 앞으로 어떻습니까? 외환시장을 안정시킬 한국과 미국의 통화스와프 이런 게 필요한데 지금 뭐하고 있습니까? 한국은행이 국민연금 통화하고 스왑 조치를 하고 있습니다. 국민연금 탕진하겠다라는 개수작이죠.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다. 누가 니네들 마음대로 우리의 피 같은 돈, 국민연금을 마음대로 쓰라고 줬습니까? 저런 쓰레기 같은 짓을 하고 있는 저 윤석열 정부, 한국은행 이들 가만히 놔둬야 되나? 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. 대한민국의 국민들이 너무 무관심하고 내 피 같은 돈을 탕진하려고 하는 저들에게 몽댕이 들고 두드려 패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있으니까 더 우습게 보고 저러는 겁니다. 나라 꼴이 어떻게 될지, 경제가 얼마나 침몰할지 걱정될 뿐입니다. 감사합니다.